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콩깍지 조재원장입니다. 와, 드디어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을 천예를 했다네요. 그동안 물론 이제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적게 하진 않았고 재수술도 적게 하지 않았고 감염도 적게 하진 않았는데, 내비게이션 이게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이게 언제 이렇게 좀 이거를 기술을 쌓아서 이렇게 많이 할까지 했는데, 어느덧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이제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의 그런 어떤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로봇 인공관절도 좀 이렇게 많이 선전들을 하죠. 근데 저는 로봇 인공관절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여러분들 항상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거든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로봇 인공관절에 대한 환상을 아직은 좀 가지기엔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 좀 맞긴 하지만 한계가 좀 아직은 좀 명확하게 좀 있어요. 로봇 인공관절보다는 저는 아직은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이 조금 더 장점이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로봇 인공관절과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환자의 다리에 기본적인 마킹을 하고 마커를 이용해서 미케니컬 센터, 대퇴뼈와 경골뼈의 겉모습이 아니고 뼈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게 딱 정확하게 이제 커팅을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똑같고, 이 로봇 자체는 눈이 없어요. 로봇 인공관절 로봇은 팔만 있는 거고,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로봇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내비게이션에다가 이제 로봇 팔을 달아놓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로봇 인공관절도 이제 이렇게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라고 이제 톱으로 절삭하기도 하고, 이게 버라고 해서 이제 갈아내면서 절삭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환자분의 CT와 점을 다 이 표시를 좀 찍어서 이제 환자분은 어떤 그 마킹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0%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하기도 좀 쉽진 않고, 이게 조금이라도 환자 다리가 보정이 조금 부족하면 이제 오차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대 밸런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뼈만 깎는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인대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로봇이 못합니다. 결국 그거는 수술하는 서전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직은 로봇으로 하긴 좀 불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수술 자체를 로봇이 다 전자동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계점은 이게 로보트가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오차가 분명히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처음 하던 시절,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전부터 내비게이션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오차가 있었어요. 로보트가 하라는 대로 내지는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수술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죠.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공 연골의 두께가 너무 이제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정이 좀 필요한데, 이 로봇 인공관절도 사실은 이제 그런 보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병원들에서는 하다가 이게 좀 그렇다 해서 이제 그냥 홍보는 하는데 로봇 실제로 쓰지 않고 그냥 하는 병원들도 있고, 대학 병원들에서 이제 로봇 인공관절을 적극적으로 좀 안 쓰는 이유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20년 이상의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거를 증명이 좀 돼 있고, 로봇 인공관절에 비해서 좀 번거롭기도 덜하고 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쓰는 데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그래도 미케니컬 액시스라고 해서 이제 인공관절의 축은 정확하게 좀 맞춰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용성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로봇 인공관절은 수술 시간 상당히 좀 길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은 수술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인공관절 할 때 뼈 절삭을 이제 그냥 내비게이션 안 쓰면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내비게이션 썼을 때는 한 10분 정도 더 걸려요. 근데 뭐 그게 아주 큰 차이 없어요. 인공관절 피부 절개하고 내비게이션 다 쓰고 인공관절 다 넣고 이제 피부 이렇게 봉합하는 데까지 대략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로봇 인공관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깁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감염 위험성이 조금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확률적으로 좀 감염 위험성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어서, 물론 뭐 다 우주복 입고 하고 무균 수술실이라고 하는 데서 하지만 그게 말 그대로 정말 100% 무균은 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좀 짧을수록 감염의 위험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좀 없죠. 물론 내비게이션도 사실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분명히 뭐 차이가 있고, 로봇 인공관절도 당연히 수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초보 의사면은 로봇 인공관절이 좀 더 정확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숙련된 의사라면 로봇 인공관절 하다가 이제 열불이 나거나 이게 좀 생각보다 좀 그렇지 않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각각의 장단점은 있고, 로봇 인공관절도 분명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지나서 세대가 더 분명히 좀 거듭날수록 완벽에 좀 더 가까운 모델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AI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인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수술을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가 걸릴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로서는 하여튼 뚜렷한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뭐 다음 세대 뭐 내지는 그 다음 세대 확실하게 이제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하고 인대 균형 자체도 좀 잘 맞춰주는 그런 인공관절을 할 수 있는 로봇가 나온다 그러면 뭐 저도 당연히 구입을 적극적으로 아마 고려를 좀 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좀 내비게이션보다 로봇가 더 좋은가는 글쎄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쪽으로 발전이 더 되고 아마 나중에는 그쪽이 이제 대세가 되는 날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내비게이션 인공관절 쓰고 나서는 이제 다리의 그런 균형에 대한 오차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잘 됐다가 조금 틀어졌다 이제 그런 오차는 없는 것 같아서 현재는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이 가장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좀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을 쓰고 드디어 그게 1000개를 돌파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좀 좋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 주변에 좀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게 얘기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그런 환자분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좀 많은 케이스를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의 그런 실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좀 제가 한번 자세하게 실제 장면들을 좀 찍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도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것도 조금 자랑할 만한 거니까 드디어 1000회 돌파를 했습니다. 다 우리 환자분들의 덕분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더 여러 환자분들에게 좀 좋은 소리를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